그럼 자기가 절에라도 다녀봐. 그럼 김상욱 강사님 강의라도 들어봐. 엄청 좋아. 그 새끼가 지가 말한 대로 살 것 같냐? 그 새끼를 다 주댕 까는 거야 그냥. 자기는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강의가 얼마나 좋은데. 가서 살아 그 새끼하고. 랩하던 아들 아버지입니다. 그동안은 미국에서 가까이에 친척이라도 있었는데요. 이제 대학에서부터는 모든 것을 혼자 책임져야 하는 제 큰아들이 대학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좋은 말씀 해주십시오. 네? 아, 아들 안 들어왔어요? 아, 화장실 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참 치밀하시네요. 네, 문자로서는 그저 다정하시다는 느낌만 받았는데 아버지가 매우 전략 전술적이신 아버지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7794님, 저는 가족들을 많이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모두 잠들고 난 후 혼자서 누리는 밤 시간이 진정한 휴식이 시작됩니다. 이런 제가 이상한 걸까요? 저는 글쎄요. 오늘 가족이랑 오셨어요? 아들하고? 큰아들을 하고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만의 동굴에서 쉬는 시간이 있대요. 숨을 고르고. 네. 근데 상당히 지금 건강하신 것 같아요.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머니 혼자만의. 근데 이제 저녁에 뭘 하시냐는 거죠. 네, 마이크를 한번 주세요. 좀 충격적인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만방에 알려야 되겠네요. 이거를 지금. 네. 아니, 제가 좋아하는 그 웹툰 작가 그 어쿠스틱 라이프라고 있어요. 네. 그분의 그 생활툰을 읽고요. 또 시집도 읽고 음악도 듣고. 웹툰이라고 하는 건 만화인가요? 네. 그럼 그분 만화를 보시는 거죠? 네, 만화도 보고요. 네. 그분 트위터 글을 읽으면서 네. 이제 제가 혼자 있는 걸 참 좋아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데요. 네. 갱년기 맞이하면서 네. 혼자 있는 시간도 쓸쓸한 달빛 그늘 아래. 아니 근데 정말 네. 사랑합니다. 네네. 근데 저는 그거를 지금 되게 잘 넘어가시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다행이네요. 인간은 언제 외로움이 사라지냐면 누군가와 내가 나랑 함께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도 나와 같구나라는 것을 알 때인 것 같아요. 나처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설령 그와 만나지 못해도. 그 웹툰 작가님과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 남자인가요? 아니요, 여자분이신데요. 다행입니다. 네. 그분과 내가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는 방식대로 누군가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그걸 알 때 인간은 외로움에서 건강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웹툰 보시고 또 뭐 하시고요? 이제 저는 조용필 씨가 국민 오빠가 됐을 때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 오빠라고 하는지. 근데 제가 좀 형광등이라서 요즘 이제 폭 빠져서 조용필 오빠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래서 오빠 하는구나. 바운스 할 수 있어요? 잘 못 칩니다. 네, 연주가 안 되네요, 이거. 저는 조용필님의 그랬으면 좋겠네. 나는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눈에 익은 그 자리 편히 쉴 수 있는 곳 비용 깎였습니다. 숨고 싶어 헤맸던 한계가 왔습니다. 제가 그 다음 코드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원래 계약한 돈에서 좀 깎는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고요. 네, 뭐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 아,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네, 네. 그거 저기 어떤 어린애가 아빠 잃고 부른 버전이 있는데 그거 그래요? 아주 감동적인데.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거 꼭 저기 소개해 드릴게요. 이따 우리 스태프분께 그거 제가 꼭 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주 건강하게 그 시기를 잘 넘기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사는 거 쉽지 않다고, 아빠로 사는 거 쉽지 않다고 했는데요. 40대, 50대 갱년기 주부로 또 직장맘으로 사는 모든 여성분들 같이 힘내보아요. 네, 아유. 어떤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그리고 힘내보아요라는 이런 어미는 잘 처리하지 않거든요. 요즘엔 보아요, 뭐 봅시다 이러는데 어머니 너무 소녀 감성이시고요. 감사해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아드님하고 이런 모임에 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들이 또 엄마랑 이런 데 오자고 했을 때 선뜻 오기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아들 정말 사랑한다. 어머니 MC 보시지 마시고요. 어머니 너무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자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에는 얼른 반주를 좀 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가 결혼 13년 차입니다. 항상 바쁜 신랑 때문에 매번 12살 아들이랑 둘이 다닙니다. 오늘 교수님 주제에 맞춰서 새 식구가 휴가 가고 많은 에너지 받고 오고 싶은데요. 교수님이 신랑 설득 좀 시켜주십시오. 이거 저희 집에서 보낸 건가요? 이거 오세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아, 남편하고요? 그럼 오늘은 남편하고 오셨는데요? 한번 마이크 한번 잡아주시죠. 남편분은 어떤 일 하세요? 저요? 네. 예, 저는 대학교에서 학생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교수님. 근데 교수님들이 바쁘시죠? 아예 저는 좀 일을 잘 못해서 이번에 스쿨 원장을 맡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일을 잘 못해서 학교에 좀 이렇게 많이 좀 하고 있는데 그 와이프가 문자 이거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길래 걱정하지 마. 절대 되지 않아. 그러면서 했는데 이렇게 마이크를 잡아서 되고 당황스럽고요. 예. 근데 제가 김찬욱 교수님의 강의를 한 4년 가까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새밭이라던가 뭐 아침마당, 뭐 소나기, 그다음에 십장생까지 제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그런 하나하나 팁 같은 걸 잘 했더니만 제가 강의 평가 1등을 한 4년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아내분께 마이크 한번. 오늘 아들은 어디에 두고 오셨어요? 그냥 집에서 TV 보라고. 아, 혼자요? 네. 12살이면 몇 학년이죠? 5학년. 아, 5학년. 5학년에 집에 두시고 엄마 아버지하고 여기 오셨네요. 강연을 실행하는 건 아니시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웃긴 얘기인데 아무도 웃지 않네요. 정말. 오늘 정말 잘 안 되네요. 정말. 근데 남편분은 바쁘셔서 그런 것이죠. 단순하게. 아이하고 뭐 같이 여행 다니고 이러는 게요. 예, 노는 거 정말 좋아하고요. 네. 다 그런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갖고는 있는데, 예, 제가 조금 욕심이 있다 보니까, 예, 저희 스쿨이 한 500명이 넘는 학과가 500명이 넘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또 원장이라는 자리를 맡아서 좀 잘하고 싶은 건 욕심 때문에 내일도 또 학교 다시 가고, 강의 준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조금만 참아주면, 예, 꼭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분이 이러시는 건 알고 계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도 예, 그러니까 다다음 주쯤에. 네. 어딜 가시고 싶으세요, 같이? 네. 어디 가시고 싶으세요? 강원도 삼척. 거기. 솔비치. 네, 그럼 구체적인 회사명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머님 참 어떤 대학 교수의 아내로선 적합하지 않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어머니. 솔비치까지 그거 다 이미 예약을 해놓으셨겠네요. 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저 교수님 한번 다녀오. 예, 네.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 느낌이 드네요. 네. 그래도 좋은 남편입니다. 남자가요, 다른 사람 말 듣는 거 쉽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가 나 외에 내 아버지 말도 잘 안 듣는데 남자가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건요, 그 사람 상당히 마음에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여성분들 아시잖아요. 남자분들한테 자기야, 힘들면 교회 좀 다녀봐. 그러면 그래, 교회 다녀볼까? 이런 남자 있어요? 별로 없죠. 예수도 힘들어, 예수도 다 힘들어요. 그 사람도 힘들어, 힘든 사람한테 계속 힘들다고 해봐. 사람이 양심이 없어, 신앙이 있기 전에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힘든 남자한테 계속 힘들다고 하면 누가 좋아해? 그 사람도 오지랖이 넓어서 그러는 거지. 그럼 자기가 절에라도 다녀봐. 스님들 고기 먹어, 스님이라고도 안 해요. 스들 고기 먹어, 스. 그럼 김상호 강사님 강의라도 들어봐. 엄청 좋아. 그 새끼가 지가 말한 대로 살 것 같냐? 자, 주댕이 까는 거지, 순진해가지고, 어디서. 그 새끼들 다 주댕이 까는 거야, 그냥. 자기는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강의가 얼마나 좋은데. 가서 살아, 그 새끼하고! 그 주댕이 까는 좋은 강사님하고 살라고. 나하고 살지 말고. 이러는 게 99%. 근데 남자가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건요, 마음이 겸허하다는 거거든요. 성경에 팔복이라는 게 있는데, 복의 챕터의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그 사람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사람이 마음이 부유하면 누구 말 잘 안 듣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음이 가난하면 모든 복들이 들어가기 시작할 거죠. 약간 철야 예배 같은 분위기 들어서 죄송합니다. 종교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 연결해서 우리 아버님 이거 할게요.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이 우리 MC분하고 있어서 그거 할게요. 랩했던 아들 아버지입니다. 아들 들어왔죠? 네. 그동안 미국에서 가까이에 친척이라도 있었는데 이제 대학부터는 모든 것을 혼자 책임져야 하는 제 큰아들이 대학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냥 아기 같았던 둘째 아들이 언제 사춘기 겪을까 묻네요. 큰 혼동 없이 사춘기의 시간 되게 좋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제가 좋은 말을 하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가 아들에게 짧게라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야.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하세요. 사적인 자리랑 공식적인 자리랑 조금 다르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짧게 한다. 네. 두 번째, 어렵게 하지 않는다. 언제나 우리 두 아들 믿고 끝까지 사랑하고 항상 아빠가 뒤에 있다는 거 믿어줬으면 좋겠다. 마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아까 문자를 받을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잘 모르거든요. 이제 제가 아버지하고 대화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아버지는 저한테 그런 느낌의 기운은 아니셨거든요. 우리 아버님 같은. 그래서, 아들들이 살짝 부럽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4G잖아요. LTE 시대인데 3G였을 때 제가 교수님께 레슨을 받으러 갔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는 영상이 잘 안 됐어요. 포프리쇼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게.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제 LTE라는 게 나온대요. 4G인데요. 3G보다 엄청 빠르대요. 근데 되게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야 그래?
그러면 이제 그리움은 사라지는 거야? 역시 감동적인 내용인데 오늘은 전혀 뭐 감동 이런 건 안 되네요. 그냥 최근에 이제 미국에 강연을 가는 것 때문에 이제 전화를 하는데요. 어떤 분은 070 전화기가 없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070 전화기가 있어서 070이 안 되는 분하고는 카톡으로 해요. 겨우겨우. 그리고 카톡 전화로 무료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하다가 자꾸 끊기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미국에서 한 3군데에서 이렇게 이걸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카톡으로 하거나 카톡 전화로 해가지고 통신이 잘 안 되는 사람하고 할 때 희한하게 제가 미국으로 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대한 설레임, 저는 이제 설레임이죠. 그리움이나 걱정은 아니니까. 그런데 070 전화가 되시는 분은 바로 그냥 070이 되고 아무 때나 미국하고 연결이 되니까 한편으로는 미국에 가서 뭘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설로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아들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의 아들하고 같이 있는 아버지보다 아버지는 아들을 더 그리워하고 더 염려하는 게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가까이에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걱정하고 그리워하느냐라는 실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은 아들하고 멀어져서 더 가까워지시는 것 같아요. 저는 수많은 강연을 해봤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걱정을 하고 이런 문자를 보내고 아들이 화장실에 갔으니까 오면은 다시 해달라는 그런 어떤 전략적 아버지는 처음 봤거든요. 그것으로 이미 아버지는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명언보다 더 중요한 건 느낌인 것 같아요. 명언은 대부분 잊어버리지만 사람은 느낌은 잘 사라지지 않거든요. 이런 비 오는 날 지하철에서 나오다가 낯선 남자에게서 옛날 오빠의 향기를 맡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멜랑콜리하고 집에 있는 남편이 거지 같아 보이고 내가 저놈을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내 인생 그때 그 오빠랑 엄청 저 향수 냄새 맡으면서 행복했는데 보세요. 사람들은 느낌과 한 번에 맞고 사라지는 향을 말보다 훨씬 오래 기억한대요. 아버지는 이미 아들에게 느낌을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춘기를 겪게 돼도 아버지가 그 사춘기의 풍랑 속에 같이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하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들은 사춘기가 이제 올 겁니다. 그리고 사춘기 온 아이들이 더 잘 자랍니다. 사고를 칠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 아들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남의 아들 사고 좀 치면 어떻습니까? 안 다치기만 하면 되지. 뭐 아버지 돈 꼬리 까고 이런 거 좀 어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걱정함으로써 이미 우리는 쓸데없는 대가를 많이 지불하는 거거든요.